암은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암은 스스로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불러오는 네 가지 악이다. 교감신경이 긴장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폐해가 생긴다.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다. 림파구가 감소한다.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과립구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이 파괴된다. 받고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암이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암을 부른다. 교감신경의 긴장 지속이 암 발생의 원인은 암은 단 하나의 정상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는 암세포로 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병이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정상세포는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무턱대고 증가하지 않지만은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한다는 것이다. 세포의 핵 속에 있으면서 세포 분열을 컨트롤하고 있는 유전자 DNA가 어떤 이유에서 파괴가 되면 세포는 정상 증식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증식을 반복하는 암세포로 변모한다.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원인은 어떤 자외선, 발암물질은 배기가스, 담배 속의 벤조피렌, 구운 생선이나 고기의 탄 부분, 산나버린 고사리의 독, 어떤 종류의 곰팡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외인성 요인은 전체 암의 30%이며 바람을 촉진하는 것은 내인성 요인, 가로와 마음의 고민, 약의 과용 등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은 어느 것이나 다 심신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강력하게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 조직 파괴, 림파구의 감소, 면역력 저하, 분비 능력 저하 라는 암을 불러들이는 몸 상태를 착착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건강한 조기 위암 환자, 과립구가 높다, 림파구, 진행대장암 환자, 이렇게 과립구가 너무 높으면 그럴 수 있군요.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위암 환자의 과립구의 수의 증가는 진행암에서뿐만 아니라 조기암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것은 위암이 될 만한 사람은 이미 몸이 교감신경 긴장 상태, 암을 불러들일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암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은 가로, 마음의 고민, 소염 진통제와 연색 사용이라는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이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3, 4개월의 단기간에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않고 계속 일하는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돌연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사인을 태반한 심장질환이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 먼저 적혈구의 이상이 일어난다. 교감신경이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은 과립구에 의해서 적혈구가 파괴되고 정상이라면 따로따로 흩어져 떨어져서 흘러야 하는 적혈구가 탄력성을 잃고 서로 엉겨붙게 된다. 마치 빌사탕이 이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구멍이 있는 엽전을 늘어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어 혈액,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다. 순환장애가 일어난다.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피의 흐름이 멈추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가로로 쓰러지는 다른 하나의 타입은 암에 의한 사망이다. 돌연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타입은 5년, 10년이 걸려서 암이 발생한다. 그런데 가로가 왜 나쁠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기 쉬워서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에서
세포가 깨어져 죽으면 그 근처에서 다시 새로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증식하여 없어진 몫을 보충한다. 이런 작용을 세포의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이다. 에너지 소비가 심한 활동적인 사람은 원래 가립구가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생성도 많아진다. 그 결과로 세포의 분열 증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한 장소는 장의 상피, 피부와 닮은 장기를 덮는 조직, 세포, 폐, 위, 유선 등이다. 이들 재생이 활발한 부위는 암이 되는 위험도가 특히 높다. 야간에 잔업을 한 데다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생활을 계속하면 가립구가 많아져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조직 파괴가 진행되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뇌종양, 망막아 세포 등 암이 다양하게 주요 부위가 그렇게 되는 거냐. 대장암. 스트레스가 암 발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스트레스, 교감신경 긴장 지속, 가립구, 상피 재생의 항진, 면역 억제, 세포의 증식을 담당하는 증식 관련 유전자가 작용한다. 이 증식 관련 유전자를 원형 암 유전자라고 부른다. 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해도 원래는 정상의 세포가 정상으로 증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전자이다. 보통은 세포 증식이 필요한 때에 안에서 스위치가 들어가서 필요한 횟수만큼 세포를 분열시킨다. 그러나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몇 시간, 몇 년씩 장기간 지속되고 조직이 몇 번씩이나 재생을 반복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이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에도 이상이 일어나서 증식이 조절이 불가능하게 된다. 면역 억제, 상피 재생, 스트레스, 가립구 증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세포를 무한 증식으로 몰아가는 암 유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감신경이 고도로 긴장되어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서 암과 싸울 림파구의 수가 감소한다든지 작용이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된다. 가혹한 노동은 곧바로 가립구를 증가시킨다. 간호소의 심야 근무 전후의 백혈구 수치를 보니까 림파구, 백혈구, 가립구, 심야 근무 후에 가립구가 엄청 많아지네. 백혈구 수치가 림파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고, 심야 근무 전에는 심야 근무 후에 림파구 수치가 줄어들고, 가립구가 심야 근무 전에는 림파구, 가립구 같이 높은데 근무 후에는 림파구는 적고 가립구가 높아져. 20대 사람이라도 백혈구의 총수는 감소한 반면에 가립구의 비율은 약 10% 증가했으며 림파구의 비율은 약 10% 감소했다. 연대별 기준으로 볼 때 하룻밤 사이에 약 10% 노화한 것과 맞먹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대의 사람은 30대로, 30대는 40대로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다. 가을에 의한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50대 남성 교사의 예를 보면은, 이번에는 어느 중학교의 교감으로 있는 어느 남성의 예를 소개하겠다. 보면은 3년 전쯤 현지의 중학교에 부임했을 때도 그는 새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필수적인 일에 몰두했다. 그런데 직장 환경 HC가 바라던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지 교장 선생이 쏘서 그는 생트집을 잡았다. 스트레스. 이런 직장 환경은 어디에나 있지 하고 참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고민이, 인간관계의 고민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의 고민도 역시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을 처리한다. 예를 들면 남편과의 불화, 부채 등등 괴로움, 스트레스의 자극은 시상하고를 통하여 두 개의 루트로 몸에 작용한다.
하라는 시상 하부에서 내하수 체위로를 놓던데 근심 걱정과 고민거리로 마음이 언제나 편치 못하면 그만큼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가리크 수위의 증가. 남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암에 걸린 여성의 예를 보면 매우 독선적이고 교만한 남편을 두었다. S씨와 남편은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으면 밥상을 뒤엎기도 했다.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와 임파구, NK세포, 컨트롤, T세포, 컨트롤. 12시간 후, 24시간 후, NK세포, T세포, 결국은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S는 위암에 걸렸고 발병한 지 3년 남짓 사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S씨는 남편의 밥상을 뒤엎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S씨는 암에 걸려 죽은 것이다. 위의 그래프는 급성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본 G 실험에서 나타난 것이다. 급성 스트레스와 임파구인데 백혈구 수치 시간에서 NK세포, NKT세포 수치가 쭉쭉쭉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요. 12시간 24시간 후에 간장에 있는 NK세포와 NKT세포 수를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주지 않은 G에 비해서 세고물로 둘러싼 G에서 NK세포, NKT세포가 모두 감소했다. 소염 진통제의 연속 사용은 고령자의 암 발생의 커다란 원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령자들은 허리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소염 진통제 나는 이런 약물의 의존성이 고령자의 발암 원인의 80%를 차지한다고 본다.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이런 성분은 몸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지각신경을 가면하게 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 물질이 줄어들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에서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어서 이것이 생성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되어 과립구가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해서 조직 파괴가 진행이 된다. 소염진통제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을 투여한 뒤의 실험에서도 골수에서 과립구 생성은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난초에서 소염 진통제의 연속 투여는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고 다음과 같은 온갖 증상과 새로운 질병을 초래한다. 어깨결림, 요통, 식욕, 부진, 위염, 위궤양, 고혈압, 변비, 치질, 치도, 농로, 정맥류, 불임, 빈뇨, 구갈증, 목소리가 쉬인다. 여기에서 바람, 새로운 증상이 이번에는 강압제, 수면제, 설사약, 위장약, 순환개선제 등이 처방되는 대증요법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약을 끊는 일이다. 소염 진통제에 의한 골수세포의 활성화는 저하구, 임파구, 가립구의 증가, 아스피린도 증가네, 전부 증가를 하는구나. 케토프로펜,